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바쿠스에서 사용하는 단위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바쿠스에서는 단위계가 조금 특이해요. 해석에서 들어가 보시거나 이제 CA에서 들어가거나 이제 인풋 파일에서 모두 단위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하는 데서도 단순히 이제 치수만 입력하게 되고요. 이 치수만 입력하게 되는데 그럼 단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이제 이 치수와 관련된 단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초보자분들이 이제 가장 처음에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보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로줄로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단위계인데요. SI 단위계, 그 다음에 SI 밀리미터 단위계, 피트 단위, 인치 단위 이렇게 단위 그룹 세트가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에서 모델링을 하거나 뭐 형상들을 임포트 해오는 과정에서 단위를 한 개를 미터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이 봉의 형상을 길이를 1로 입력을 하였다. 근데 실제 치수가 1m이다. 이 경우에는 이 SI 단위계를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는 미터로 입력이 되고요. 이때 우리가 받는 하중, 그러니까 뭐 경계 조건에서 입력해주는 하중, 그 다음에 리액션 폴스로 나오는 하중들도 모두 뉴턴 단위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질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밀도라든지 질량을 입력해주죠. 그때 질량이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이 되고 시간은 세크, 압력은 뉴턴 퍼 미터 제곱, 에너지는 줄, 그 다음에 밀도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SI 단위계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입력하지 않은 나머지 단위들 이 모두 이 그룹 세트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밀리미터다. 자, 1m짜리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밀리미터는 1000mm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 할 때 이 치수를 1000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네,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고요. 하중은 뉴턴 단위.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질량을 그냥 킬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톤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은 똑같이 세크, 응력 같은 경우에는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에너지는 미리줄, 그 다음 밀도 같은 경우에는 톤 퍼 밀리미터 3승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치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파트 모델링 1m짜리를 1000으로 입력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질량을 입력해주는 과정에서 질량을 톤 단위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킬로그램에 10의 3승을 곱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다음 시간은 똑같고 응력 같은 경우에도 메가파스칼로 입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퍼티에서 항복 응력을 입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0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항복 응력을 200만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터 단위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이 전체를 파스칼 단위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 곱하기 10의 6승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밀도 같은 경우에는 철은 보통 7850kg/m 3승인데요. 요거를 밀리미터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7.85 2-009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 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SI 단위계를 쓴다. 그래서 한 파트를 미터 단위로 모델링을 했다 하면은 전체가 다 요 그룹 세트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밀리미터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이 밀리미터 단위, 뉴턴, 10의 3승 톤, 세크,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10의 마이너스 3승 줄,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치나 피트 단위도 마찬가지인데요. 피트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피트, 파운드 F, 슬러브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요렇게 전체적으로 세트를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요 두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가 않으니까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리미터를 사용을 할 때는 요 그룹 단위계, 미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 그룹 단위계를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밀리미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미터 단위가 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터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밀리미터가 사실은 뭐 금형 설계라든지 성형 구정 해석에서 뭐 두께가 1mm, 0.5mm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밀리미터다를 사실은 소성 가공 공정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좀 쉽고요. 다음 게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단위계를 가지고서 이제 서멀 유닛까지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다르게 되죠. 여기서는 킬로그램인데 SI 밀리미터 단위계에서는 톤을 사용을 해요. 그에 따라 가지고 밀도, 시간, 파워, 온도, 컨덕티비티, 스페시픽 히트, 히트 플럭스, 컨벡션 코에피션트가 모두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SI 단위계에서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을 미터 단위계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밀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고요. 파워는 줄 퍼 세크 와트가 되게 되고 컨덕티비티는 와트 퍼 미터 켈빈, 스페시픽 히트도 줄 퍼 킬로그램 켈빈, 히트 플럭스도 와트 퍼 미터 제곱, 컨벡션 코에피션트도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SI 단위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단위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찾아볼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열 단위계를 사용을 하게 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밀리미터 단위계에서는 숫자가 조금씩 복잡해지게 돼요. 그래서 밀도, 그 다음에 시간, 파워는 미리와트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템퍼러처는 켈빈, 컨덕티비티, 스페시픽 히트, 미리줄 퍼 그 에너지 단위가 여기가 미리와트가 되고, 네, 여기 에너지가 미리줄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미리줄, 톤, 켈빈이 들어가게 돼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줄 퍼 킬로그램 켈빈으로 단위를 환산해 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스페시픽 히트 값에 10의 6승만큼을 곱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히트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3승 와트 퍼 미터 제곱, 그러니까 컨벡션 코에피션트는 10의 마이너스 3승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 이와 같은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실제로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파트를 이제 2차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게 되는데, 이 치수를 입력하게 되는 과정에서 20,15를 만들었는데, 네, 여기 치수를 입력하게 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숫자 20만 나오게 되죠. 자, 이때 20이 여러분들이 이제 미터 단위가 되면은 이 치수는 20m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된다 하면은 20m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0mm일 수도 있고 20m일 수도 있는데, 그 치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퍼티를 어떻게 입력해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할 때 이 단위계에 맞춰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치수에 맞춰 가지고 모델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밀리미터 단위로 하고 싶다 한다고 하면은 이 덴서티를 7.85 2의 마이너스 009, 그러니까 톤 퍼 밀리미터 3승 단위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탄성 계수 일라스티시티 같은 경우에도 200 기가파스칼이니까 2 곱하기 10의 6승 기가파스칼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플라스틱 물성치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일드 스트레스 단위가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미터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밀도를 785 곱하기 2의 10의 마이너스 9승 응력 단위를 메가파스칼로 쓰게 되면은 전체 해석이 밀리미터 단위로 진행이 되게 되죠. 근데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덴시티를 7850 입력하게 되면은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때 단위계는 미터 단위계로 나오게 돼요. 네, 이때는 일드 스트레스 역시 200 곱하기 10의 6승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요렇게 200 곱하기 10의 6승, 그러니까 200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 이와 같은 결과로 나오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해석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왔을 때 요거는 지금 길이 단위가 툴스 쿼리를 해서 디스턴스, 양쪽의 거리를 쟀을 때 길이 단위 역시 1324가 나오죠. 그러면은 얘는 1324mm가 되고요. 응력을 보게 되면은 이때 4073 곱하기 100 일 때 이 응력 단위는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7 메가파스칼, 336 메가파스칼. 이 응력도 역시 앞에서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이 단위 세트 개로 단위 세트 개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리액션 포스 역시 아이고, 값이 하나도 안 찍혔는데 지금 보시면은 포스의 단위가 안 나오게 되는데 이때 찍힌 값은 네, 뉴턴 단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계 조건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파트를 입력하게 되는 과정에서 컨센트레이트 포스를 입력하게 될 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포스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100 뉴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프레셔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럼 면압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 매그니튜드는 100 메가파스칼.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 단위 세트계 SI, 뉴턴, 톤, 메가파스칼, 미리줄 단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에 올려놨던 이 PDF 파일은 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